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전 총리가 2010년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내서 관련법과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동반성장이란 말 그대로 같이 크자 이런 뜻입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같이 크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톡 까놓고 이 얘기를 한다면 대기업이 거둔 이익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중소기업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참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일반 대중의 호불호가 크게 갈리기도 하는 법입니다. 대개 그걸 노립니다. 저희같이 무식한 사람이 봤을 때도 기업에게 초과이익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영업이익일 뿐입니다. 영업이익을 초과이익이라고 부르니까 마치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처럼 들립니다. 부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로 빼앗아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초과수당은 있어도 기업에게 초과이익은 없습니다. 출발은 착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결과는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제, 동반성장 이런 말도 수상한 개념이라는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었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시장 경제는 공유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고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제 원칙인 것이지요. 사유와 경쟁을 부인하고 공유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무슨 와이파이 공유기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이냐고 따지고 싶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긴 동네 양아치들이 골목길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돈을 뜯을 때 돈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양아치들도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언젠가 갚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몸을 뒤져서 감춰놓은 돈이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 때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집권 세력과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팔을 비틀 때도 사실은 골목길 양아치와 비슷한 공갈 협박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들어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서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른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집권당 대표는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 그것을 말했고 총리는 사회적 책임을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핵심 표현에는 묘하게도 사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흔드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꼼수일 수가 있지요. 기업은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냅니다. 정부가 할 일은 그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에서 끝나야 합니다. 어떤 경제 상황이 오더라도 호황업종도 있고 불황업종도 있는 법입니다. 같은 호황업종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파산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자기 책임하에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다른 업체를 도와주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억지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본 기업과 피해를 본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계산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산정이 불가능하면 결국
주먹구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배달민족 같은 언택트 기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자의적입니다. 제 맘대로라는 뜻이지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코로나 사태보다 반도체 사이클 영향이 컸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은 지금까지 국채를 발행해서 수백조 원을 만들고 제 호주머니 돈처럼 펑펑 뿌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라다 이제는 기업 이익까지 징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권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대기업 오너에게는 툭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고무줄 같은 혐의를 덮어 씌울 수가 있는데, 그러다 형사 재판에 엮이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발적 참여를 운운해서 돈을 뜯는 풍경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습니다. 눈 감고도 시나리오를 쓸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준조세 혹은 관제 기부라고 불렀습니다. 붉은 완장을 찬 혁명 세력들이 부잣집 곡간을 털 때 그랬을까 싶습니다. 집권당의 이 공유제 발상은 업종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참담한 상황과 불만을 대기업에게 떠넘기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매우 부도덕한 정책 위반자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를 따지고 노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표가 가장 적은 그룹을 때립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임원들과 그 가족을 다 모아봤자 몇 표나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표를 주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을 갈라치는 효과를 노리는 정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흐릿해진 피와 구분의 경계선을 다시 뚜렷하게 긋고 우리 편의 결집 효과를 노리기 위해 들고 나오는 막판 뒤집기 작전인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만물상 칼럼은 이런 댓글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정권과 민주당이니 너희 월급부터 내놓아라. 의석 100석 내놓고 재선거 하는 게 어떠냐? 코로나 덕에 당선된 의원 월급 70%를 환수하자. 정권이 본 이익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다. 얼마나 내놓을래?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이 만물상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최대 이익을 본 정권부터 토해내라. 네, 요즘은 이것이 바로 분노한 시민의 함성처럼 들립니다.